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그 8번째 이야기 창가의 지킬 박사. 어느 일요일이었다. 어터스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엔필드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어느새 예전에 함께 갔었던 그 골목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윽고 그 커다란 집의 뒤뜰로 들어가는 뒷문 앞에 가까이 오게 되자 엔필드는 가만히 멈춰서서 그 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찌됐든 그때 제가 한 이야기는 그럭저럭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드라는 사람은 2번 다시 볼 수 없겠지만요. 엔필드는 그날 밤의 사건을 다시 한번 더듬는지 가늘하게 신을 눈을 뜨고 그 골목을 바라보았다. 여보게,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언제 자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가. 잘 생각나진 않겠지만 과연 자네 말대로 꽤나 인상이 고약한 사람이더군. 누구든 그 남자를 본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이 바로 지킬 박사님 집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녀석이 이 문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 사실은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었지요. 그래? 자네도 알아차렸군. 그러면 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저 창문을 한번 쳐다보지 않겠나? 사실은 지킬 박사의 일이 어떻게 되었나 몹시 걱정이 되어서 말일세. 골목은 질퍽질퍽하고 어쩐지 음침했다. 하늘에는 저녁놀이 곱게 물들어 있었는데도 그곳은 이미 어둑어둑해 보였다. 마침내 지킬 박사의 집 쪽으로 가자 3개의 창문 중에서 가운데 창문이 반쯤 열린 게 보였다. 그 사이로 마치 죄수처럼 처량한 모습으로 창문 옆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지킬 박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터스는 창백한 지킬 박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고개를 들고 소리를 질렀다. 지킬!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응? 그래, 몸은 좀 나았는가? 어터슨, 염려해줘서 고맙네. 그런데 몸이 몹시 약해졌다네. 이젠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 무엇보다 힘을 못 쓰겠네. 하지만 걱정하지 말게. 곧 나을 테니 말일세. 지킬 박사는 어터슨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여보게, 그게 다 집안에만 들어박혀 있기 때문이야. 우리처럼 밖으로 나와 함께 산책을 하세나. 이쪽은 엔필드라고 하네. 내 사촌이지. 엔필드, 저쪽은 지킬 박사야. 지킬, 어서 내려오게 어서. 우리와 함께 산책하지 않겠나. 말만 들어도 고맙네, 어토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젠 틀렸어. 도저히 힘이 없어. 그렇지만 어쨌든
자네를 만나서 무척 반갑군. 자네와 엔필드 씨를 이리로 올라오라고 청하고 싶지만 여기 형편이 좀 좋지 않아서. 지킬 박사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 우린 여기서 이렇게 서 있을 테니 자네는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나. 어터스는 어떻게든지 지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려는 듯 안간힘을 썼다. 고마우이. 나도 사실은 그렇게 부탁하려고 생각했다네. 지킬 박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문 아래에 있는 어터스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채 그 미소가 사라지기도 전에 등골이 오싹할 듯한 무서움과 절망의 표정이 지킬 박사의 얼굴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창문 아래에 있던 두 사람은 지킬 박사의 갑작스레 일그러진 표정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언뜻 보았을 뿐이었다. 잠시 뒤 창문이 닫히고 지킬 박사의 얼굴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렇게 얼핏 본 것만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골목을 빠져나왔다. 떠들썩한 큰 거리로 나와서야 비로소 어터스는 엔필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엔필드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그 두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어려 있었다. 하나님, 제발 그를 구해 주시옵소서. 어터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중얼거렸다. 엔필드는 그 옆에서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걷기만 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이었다. 어터슨이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난로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뜻하지 않게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폴이었다. 아니, 자네가 웬일인가?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자네의 얼굴이 그렇게 심각한 걸 보니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것 같군. 혹시 지킬 박사의 병이 더욱 나빠진 건 아닌가? 어터슨은 걱정스레 물었다. 어터슨 씨,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 있습니다. 폴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자, 아무튼 이리 앉게나. 이 술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게. 어터슨은 포도주 잔을 내밀었다. 그러나 폴은 포도주 잔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안타깝게 말을 이었다. 선생님은 저희 박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박사님이 집에만 틀어박혀 계시다는 것도 물론 아실 겁니다. 박사님은 아직도 그 실험실에 계시답니다. 실험실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시지 않고 계시답니다. 저는 그것이 싫습니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폴은 이제 지쳤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여전히 포도주 잔은 입에도 안 대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도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폴은 정말로 무섭다는 듯 부르르 몸소리를 쳤다. 폴,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말해보게나.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군. 그렇지. 아무래도 실험실에서 비비린내가 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폴이 거칠거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비린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어떠스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말로는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집으로 가셔서 직접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어서 가보게. 어떠스는 황급히 일어나 모자와 외투를 집어들고 앞장서서 걸었다. 그때야 폴의 얼굴에는 살았다는 듯한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다. 밖은 아직도 3월의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었다. 하늘에는 갸냘픈 초승달이 마치 바람에 날려 기울어질 듯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붓으로 그린 듯한 옅은 구름 조각이 가볍게 떠 있었다. 거리에는 윙윙 세찬 바람이 계속 불어왔다. 쌀쌀한 바람 탓인지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런던 번화가 중의 하나인 이 거리에 지금처럼 사람이 없는 것도 좀처럼 없었던 일이었다. 두 사람이 허둥지둥 광장으로 들어서자 길바닥에 흩어져 있던 종이와 먼지가 바람에 마구 흩날리고 나무들은 당장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이리저리 휘청거렸다. 어터스는 자꾸만 검은 구름처럼 밀려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한두 걸음 앞서 걷던 폴이 길 한복판에서 갑자기 멈춰 서서는 모자를 벗고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그건 서둘러 급히 걷느라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었다. 극도의 두려움과 온 몸이 조여드는 공포감 때문에 저절로 진땀이 바작바작 배어나온 것이었다. 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선생님, 이제 다 왔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폴은 덜덜 떨면서 낮고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톡톡 문을 두드렸다.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안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폴이세요? 그렇다네. 어서 문을 열게나.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현관의 홀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난로에도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 주위의 남자, 여자 하인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웅성웅성 모여 있었다. 어떠스니 집 안으로 들어서는 걸 보자 갑자기 한 하녀가 몸을 떨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애써 꾹 참고 있던 무서움이 터져 나온 것이었다. 또 어떤 하녀는 뛰어나와 어터슨에게 매달렸다. 이제 살았어. 어터슨 선생님께서 오셨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들이지? 왜 이렇게 모두 나와 있는 거지? 주인이 보면 기분이 좋지 않겠는걸? 어터슨은 나무라는 듯 말했다. 모두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 폴이 대신 대답하였다. 잠시 뒤 모두들 입을 꾹 다물고 조용해졌다. 다만 아까 그 하녀만이 여전히 어깨를 들썩이며 훌쩍훌쩍 소리를 낼 뿐이었다. 이제 그만 그쳐요! 폴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그 어린 하녀는 간신히 안으로 울음을 삼켰다. 그 바람에 모두들 섬뜩한 마음으로 안쪽의 문을 쳐다보았다. 자, 촛불 하나만 다오. 폴은 어린 하인에게 촛불을 받아들고는 어터슨에게 따라오라는 눈짓을 하곤 실험실이 있는 뒷뜰로 향했다. 선생님, 될 수 있는 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저쪽에서 선생님이 가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참, 그리고 만약 박사님이 들어오라고 하시더라도 절대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셨지요? 어터슨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리둥절했지만 그보다 실험실 건물로 들어가는 일이 더 급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폴의 뒤를 따라 실험실 건물로 들어갔다.